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제니스입니다. 수업이 좀 전에 끝나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제가 카메라를 켰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담도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이랑 통화를 좀 원해서 짧게 통화를 했는데 너무 좀 무방비 상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에 곧 입국하시면 바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기존에 창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 뭐 6년, 10년 정도 되신 분들을 좀 간혹 문의가 오거든요. 원장님, 작년하고 또 다르게 상담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맘때부터 아마 4월 말까지가 서서히 상담도 늘고 입회도 늘고 또 물갈이가 되는 사실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12월까지는 조금 어떻게 버티거나 견뎠는데 새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 올해 들어서면서 분명히 상담이 왔던 그런 기본 패턴이 점점 좀 줄어들거나 아예 상담이 없거나 이런 양극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달에 컨설팅을 끝내고 이번 주까지가 준비 중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또 통화를 하다 보면 제니쌤 평균 하루에 한 3건 내지 4건 정도 상담이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꾸준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분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 진짜 평균이 실종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양극화로 나눠질까.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르르 나갔다가 또 다시 메꿔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스럽고, 또 이미 창업을 하셨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원래 이런가? 언제쯤 아이들이 유입이 되지? 3월달 정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줌으로 약속을 해서 또 문제가 뭔지를 우선 제가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자체로서의 어떤 상담 스킬이나 또 축적된 것이 없다 보니까 경험치가 짧아서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교육을 다 받고 또는 내가 출중한 스펙을 갖췄다고 해도 이분도 스펙이 또 캐나다에서 학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화려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강사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창업을 하면 바로 그렇게 월천녀가 되듯이 쉽게 성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의 경험이 축적이 돼야 하고, 또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선 사실 간을 보는 시기거든요. 여기도 창업 곧 한데 상담 받아보자. 엄마들 끼리끼리 이제 다니니까 놓치는 거죠. 느낌에. 원장님 3건, 4건 상담이 왔는데 정작 제가 엮는 거는 1건 내지 2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위축이 되거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면 이 학부모 연령대가 두려워요. 초등 저학년 엄마들 오는 게 무섭고, 자꾸 상담을 해봤자 안 될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엄마들이 뭐라고 질문할까? 나는 뭐라고 응대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이 계속 그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원장님, 쫄지 마시고 또 설득하지 마시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배운 대로, 또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워낙에 30대 초라서 그런지 블로그도 잘 하시고 또 인스타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내내 자랑질 할 거를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죠. 올리니까 그 동네에서조차 양극화로 나뉜대요. 초등학교의 아이들. 완전히 사교육을 안 시키던지 아니면 영유 출신의 저학년 아이들이 토플을 준비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거에 대한 상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상담을 자꾸만 놓쳐 나 못하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이 영역이 아닌가 봐. 혹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립 서비스는 아니고요. 원장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 본인의 스펙을 떠나서 경력을 떠나서 내가 겪고 또 축적해야 할 시간들이거든요. 올해 창업을 안 하고 내가 내년에 했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넘어야 할 분량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내지 말라고. 난 안 되나 봐. 나 이 엄마 영역이 이 구간 엄마들이 너무 무서워. 그도 그럴 것이 원장님의 아기가 이제 한 2돌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구간의 학부모의 경험치가 없죠. 그리고 또 중학생 구간의 경험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엄마들의 입장을 그런 같이 공유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초보 원장님 아니면 창업을 나 할 거야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내가 상담을 자꾸 놓쳐 라는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큰아이의 자녀의 연령대를 보시고 그 엄마 나이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학부모의 나이랑 상관이 없이 어머님 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인가요? 아니요, 저 위로 중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애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그 엄마의 연령대는 중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얘 위로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연령대는 고등학교까지예요. 고등학생까지. 그 이상의 대학교를 보냈거나 군대를 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엄마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또 내려와서 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일 큰 애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의 연령과 상관없이 그 어머님의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준치에 맞춰서 상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내 자녀가 이제 2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보내봤어야지, 입학을 시켜봤어야지, 학교 생활을 보내봤어야지, 이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의 영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준을 두고 학원을 고르는지를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로하려고 립서비스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3팀 중에 계속 왔는데 한두 건 엮어보세요. 그거 아무나 엮는 거 아니거든요. 2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그리고 본인의 스펙 플러스 고퀄리티 그런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고 갔으니 훨씬 더 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제가 쓰고 있는 스피드 파닉스 교재는 거의 3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저는 매일같이 영어 독서 1줄, 뭐 2줄 이렇게 교육도 하지만 이 책 끝자락에 보면 보통 원장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냥 북북 뜯어요. 북북 뜯어서 가위로 끝자락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코팅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들 손에 끝자락이 날카롭다 보니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번지로 눌러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1권이 끝났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 들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2권이 끝났다 또 2권에 해당되는 단어 맨 끝에 있거든요. 그것도 번지로 눌러서 단어장처럼 이 아이들이 쓰면서 암기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아직 파닉스 구간이라 그렇게 활용하시되 제가 이번에 초등 저학년 특강을 많이 신청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원서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제가 천빛 독서를 사용하지만 매일같이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문장 나오기 전에. 저희 집 1층에 무지가 있거든요. 그 매장 갔더니 이렇게 단어장처럼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래서 부지런히 또 사가지고 와서 오늘 학생들에게 또 특강 신청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이 위에다가 영어 단어,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를 또 적는 거죠. 이렇게 적고 앞뒤로 적고 해서 끊임없이 읽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녀가 해야 하는 메인 교재 외에 또 다른 독서로 하되 문장 말고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적게끔 하니까 아이들이 어떤 이 단어장에 대한 내 거라는 소속감, 그리고 그냥 계속 들고 다니면서 독서량이 늘어나니까 단어량도 늘겠죠. 저는 과거에 이렇게 좀 만들기가 힘들었다면 지금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원장님들께서 특히나 이 파닉스 구간 어려워 하시는 분들 메인 교재 외에 조금 더 영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단어장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파닉스 구간의 아이들, 또 영어 독서하는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럴까요? 예, 나 보여주려고 엄마들이 아이가 뭐 배워왔나? 저학년 엄마들은요 매일 가방을 뒤져요. 큰애들은 안 뒤져요. 엄마들이 귀찮아서. 근데 이 자녀가 큰애야, 이 자녀가 큰아이야, 그러면요 엄마들이 매일 궁금해해요. 오늘 뭐 배웠어? 이건 또 뭐야? 어머 이거 어디서 만들어줬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이랑 계속 교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의 만족감, 아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어머 영어 독서 한다더니 여기다 단어를 하는구나, 별거 아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합의되면 그게 결국 서비스 교육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파닉스 구간이 어려워요, 초등 저학년은 너무 어려워요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2학년 같은 교재를 활용할지라도 조금 더 영리하게 융통성 있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라는 팁도 함께 드렸습니다. 네, 모처럼 제가 다리를 꼬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원장님들께서 같은 교재를 한번 유심히 보면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관심 갖고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